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제조업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 ISM 제조업 PMI를 중심으로 최근 제조업이 진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둔화 흐름으로 돌아서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보겠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예측치와 동일하게 4.6%로 나왔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전달 대비 큰 변화가 없는 것이 단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고요. 소비자들도 전월 대비 큰 경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 채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만 커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5년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어떻냐? 예측치 대비 이전 대비 훨씬 상회하면서 3.9%로 나왔습니다. 그래프도 보시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이렇게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기 전에 쟁여두기 위해서 사재기 수요가 성행하고, 결국 이런 사재기 수요 증가는 또다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또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물가에 대한 기대치도 떨어지기 어렵고 실제 물가도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계속적으로 높은 이유는 소비자들의 관세에 대한 우려와 제조업과 서비스 부분에서 높은 원가 압력 때문입니다. 그럼 소비자 심리 지수를 한번 볼까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다르게 오히려 그래프상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협상에 힘입어서 소폭 반등했다가 다시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요. 관세 부과가 인플레이션 반등과 고용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게 소비자 심리 지수를 계속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경기가 이전 대비 큰 변화가 없고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고, 미국 소비는 고소득층이 책임지고 있고, 여전히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어려운 경기를 체감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제조업 동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렛츠고! 전월과 항상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제조업 PMI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 국면을 판단합니다.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 50 이하면 위축 국면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길게 봐도 제조업 부문은 수요 부진과 고용 축소 등으로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월에 소폭 반등했어도 다시 또 하락하고 있고요. 이번 수치는 48.7%입니다. 지금 8개월 연속 기준선 50 아래를 밑돌고 있고요. 제조업 경기가 위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4개월만 더 지나면 딱 1년 가까이 위축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조정 국면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제조업 둔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축 국면이 계속 길어지니 소비자 심리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세부 항목 지표도 한번 볼게요. 신규 주문은 49.4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선 50 아래고요. 그저 약간 되돌림 수준이고요. 기업들이 관망세 속에서 일부 발주를 재개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잠깐 숨고르기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생산 지수는 오히려 48.2로 전월은 확장 국면이었는데 이번에는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위축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9월까지는 관세 회피용으로 비축 생산을 했다면 10월에는 그 효과가 끝나면서 일시적으로 생산을 줄였고요. 사재기 수요로 반짝 생산한 다음에는 항상 그 다음 달에는 다시 위축으로 접어듭니다. 기업들이 왜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경영하느냐? 그 이유는 미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고용을 보면 소폭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46으로 50 아래입니다. 지금 9개월 연속 고용이 위축되고 있고 이미 고용은 구조적 둔화가 확실합니다. 채용을 늘리지 않고 있고 기업들은 비용을 아끼고 있고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만 유지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 납기 지수는 54.2로 소폭 증가했지만 이 말은 납품 속도가 느려졌다는 겁니다. 수요 회복이 느리다는 거고요. 신규 주문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 속도는 오히려 느려졌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꾸준히 주문과 생산을 하지 않으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퐁당퐁당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재고지수는 45.8로 더 감소했습니다. 기업들이 재고를 줄이고 있다는 건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현재 상황을 지켜보며 기존 재고로 버티자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수요 부진과 관세 불확실성으로 보수적인 재고 관리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 지수는요?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해서 58이지만 여전히 50 이상 확장 국면이고요.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고 원자재 가격과 관세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세부 항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과 수입 지수는 모두 50 아래로 기준선 아래인 위축 국면입니다. 글로벌 수요 둔화가 심해지고 있고 관세 불확실성과 달러의 상대적 강세가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수입이 계속적으로 줄어간다는 것은 더 이상 재고나 원자재를 사들이지 않는다. 이런 신호고요. 이렇게 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생산과 재고의 위축이 PMI를 위축 국면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미국 제조업체들은 제품을 만들어도 판매가 뒤따라오지 않으니 재고 부담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기존 재고로 처리하려고 하고 생산을 퐁당퐁당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 둔화가 여실히 느껴지는 거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S&P 글로벌 제조업 PMI는 52.5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확장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ISM과 S&P 글로벌은 결과가 완전히 반대인데 그 이유는 표본의 차이 때문입니다. ISM은 대형 제조업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S&P 글로벌은 중소형 제조업까지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힘들지만 중소제조업은 버티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대형 제조업은 해외 수출 비중이 높아서 관세나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중소제조업은 내수 기반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번 10월 ISM 제조업 PMI는 여전히 둔화를 나타내고 있고 잠깐 숨고르기 하고 다시 또 하락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생산 감소, 재고 급감, 그리고 수출 부진, 고용 약세 이런 네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 경기 하강 국면의 전형적인 시그널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제조업은 경기의 선행 지표다. 결국 지금 미국 제조업이 보여주는 건 소비 둔화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고 즉 생산 감소로 이어지면서 재고 축소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경기 둔화 사이클의 초입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S&P 수치가 좋아 보이지만 ISM 세부 항목 수치를 살펴보면 체력이 약하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ISM 제조업 PMI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불안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